네, 학교 특성에 맞는 고등학교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치동에서 빛 입시 교육 컨설팅이라는 거 운영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교육학 석사나 또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상담을 잘해줄 수 있을까 싶어서 교사 생활을 하면서 상담 심리학 석사도 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교사에 대한 꿈을 갖고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교사가 된 다음에는 또 아름다운 환경에 대해서 또 마음을 갖고 아름다운 환경을 지키는 거에 또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이들의 꿈을 찾고 그 꿈을 키워서 그 꿈을 가지고 세상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하고 있습니다. 먼저 좀 박수를 좀 치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자기의 꿈을 좀 찾고 그 꿈을 이루어서 이 지역사회에도 큰 힘이 되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 세계에서 영향을 발휘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이들이 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고생 많이 하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좀 칠까요? 그 다음에 우리 학부모님도 우리 아이들에게서 당연히 박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당연한 건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요. 우리 또 서로 같은 힘든 길을 걷고 있는데 우리 학부모님들 위해서도 같이 좀 박수를 좀 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 더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 정말 고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 부처장님이랑 이륜구 의원님이랑 그 다음에 이 종로구의 이 아동 청소년 교육학과 같이 말씀 나누는데 너무 따뜻함을 느꼈고요. 너무 그 말씀 나누는 그 자체로 그냥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듯한 느낌이 되었고 이 종로 아이들이 너무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애를 쓰시고요. 이 종로의 아이들 위해서 너무 많은 힘을 쓰시고 계신데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촬영하시는 분 감사합니다. 먼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다정한 부모님이 되셨으면 하는 겁니다. 다정한 부모님. 그래서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 뻔한 말이죠. 뻔한 말이지만 이걸 실제로 하는 우리 학부모님이 되었으면 하고요.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엄마 아빠인데 이런 마음이지만 저도 마찬가지. 딸이 있는데요. 전하지 않으면 알 수 없겠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뭐 대단히 친절할 필요도 없고 다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 지금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 요 다정한 사람이 이긴다는 이 책을 지으신 이 분이 말씀하신 건데 공감을 하기 때문에 같이 나누고 싶어서 가지고 온 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그저 당연한 말이지만 당연히 나에게 해주는 부모님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말이지만 아이들에게 이런 말들을 많이 해줬으면 합니다. 자, 하나 더 보면 가장 다정한 사람은 결국은 가장 불편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배려가 습관화된 부모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춘기 내가 너 이겨 이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우리 사춘기인 아이들을 인정해주고 그들과 함께 같이 속도를 맞춰서 걸어가는 부모님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부모님이 건네준 따뜻한 한마디 해주시면 아이는 나는 근사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고요. 아이들 자존감이 올라가고 작아졌던 아이들의 마음이 다시 펴지고 뭐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포함 다정한 부모님이 되도록 우리 같이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직업이라는 걸 좀 알아볼 텐데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좋은 직업도 있고 그리고 과거에는 좋지만 지금은 안 좋은 직업도 있고요. 과거에는 안 좋고 지금은 좋은 직업도 있지요. 우리 아이들은 직업을 갖는 게 지금 나이로 계산해 보면 10년 이후의 일인데 과연 그때는 어떤 직업이 새로 생기거나 또 좋은 직업이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AI가 지금 계속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AI 시대입니다. 로봇 이야기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법률도 인공지능
원격으로 수술하고 스포츠에도 인공지능, 인간과 기계를 경계를 허무는 그런 인공지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 의료기술로 건강도 설계하는 시대에 이렇게 나와서 뭐 건강 자가진단도 인공지능으로, 굴절 치료, 암 진단, 그다음에 인공지능 병원이 도입이 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구를 치유하는 에너지 경제화, 대자연, 우주와 인간이 소통하는 시대에 인공지능들이 이 역할들을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감성과 혁신 기술이 조화하는 시대. 그래서 시각장애인에게 도움이 되고 스마트 의수, 그 다음에 간병, 맞춤 의료시장, 스마트 셔츠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언제 이야기냐면 26년도 열광시킬 세계 트렌드입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고요. 이제 앞으로는 AGI라는 말이 나오죠. AI, 그냥 우리가 시키는 것만 하고 있는 게 AI인데, 이제 AGI는 인간처럼 본인이 스스로 학습하고 추론하고 자기가 적응을 시킵니다. 네, AGI 시대. AGI는 여러 명에 걸쳐서 본인이 스스로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유를 본인이 이해하고 새로운 상황에 논리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이제 입시로 이제 들어와서요. 저는 입시에서 강조하는 키워드는 감동입니다. 감동이 있으면 합격을 합니다. 그 감동은 구체적일 때 감동이 와요. 구체적일 때. 그래서 자기 꿈과 전공 관점에서 학교생활 기록부, 학교 생활할 때 자기 꿈과 전공 관점으로 학교 생활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능력을 키우고 기록을 하는 거고요. 자기소개서 쓸 때도 구체적으로 쓸 때 감동이 주어지고, 면접 때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서 감동이 주어지고, 오 대단한데 그럼 합격을 하는 겁니다. 감동. 네. 대학의 인재상은 다 달라요. 다른데 하나로 모아지는 거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을 뽑는 대학이 아니라 여기를 나와서 얼마나 이 사회에 도움되고자 하고 기여하고 공헌하느냐, 그 관점으로 인재상이 나오고 있고 그 인재상의 관점에서 평가 기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상에 이렇듯이 저는 이러한 꿈을 가지고 이 나라와 이 세계에서 공헌하고 기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감동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될 때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고등학교 선택할 때 내신 잘 받을 수 있는 학교, 그 다음에 종합전형은 내신에다가 이제 교과 활동, 또 자기 전공과 관련된 교과를 얼마나 들었고 성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정시에도 내신이 반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일반고, 특목고, 내신 받기 쉬운 학교는 일반고가 더 내신을 받기 쉽겠죠. 자, 이제 전기, 후기, 고등학교. 그래서 영재학교는 이제 따로고요. 이거는 별개고, 특수목적고에 이제 과학, 세종과학고, 한성과학고가 있고, 예술계열, 서울이에요. 예술계열 이런 학교들이 있고, 체육계열, 그다음에 마이스터고, 그다음에 특성화고고, 그다음에 일반 예체능고, 그다음에 이제 관악예술과, 영광고등학교, 그다음에 이제 후기, 일반고는 후기에 있고요. 과학 중점 학급이 있고, 외국어, 국제계열, 그다음에 자율형 사립고, 예술체육 중점 학급, 그다음에 일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전기고등학교는 과학계열의 특수모조고등학교가 두 군데 있죠. 서울에는 세종과학고, 한성과학고. 예술은 아까 여기 이런 대학들이 있고요. 체육계열은 서울체육고, 마이스터고 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네, 서울미술고등학교, 관악은 영광고등학교. 후기 예술체육, 과학중점 학급 운영학교,
이런 학교들이 네, 음악, 미술, 체육, 과학 중점 학급 운영하는 학교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어, 국제고 이런 서울국제고, 대원외고, 대여외고, 명도외고, 서울외고, 이화여자 외고, 한영 외국어고등학교 등이 있습니다. 자유형 사립고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장이 선발하는 일반 고등학교 등이 있습니다. 자, 이제 외고랑 국제고를 좀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언어 중심 외국어, 글로벌 리더형은 국제고. 그래서 외국어 고등학교는 외국어 능력, 국제 감각을 갖춘 언어 전문 인재 양성하는 거고, 국제고는 국제 사회를 이해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지닌 인재로 양성하는 목적이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외국어 고등학교는 영어랑 제외국어를 집중 교육시키고, 국제고는 영어에다가 이제 국제 정치, 경제 이런 것들을 융합하는 교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로 모집하고 있고요. 국제고는 광역 단위, 서울은 서울 거주자만 지원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신과 면접을 통해서 뽑고 있습니다. 외국어 고등학교는 외국어 비중이 높고, 그다음에 국제고는 뭐 토론, 국제 이슈, 글로벌 경제 이런 융합 과목 교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어는 외국어, 인문사회, 통번역 계열 이런 곳에 진학을 하고, 국제고는 이제 국제학과, 정치외교, 경영, 경제 이런 글로벌 전공을 선호합니다. 대표적인 학교는 대원외고, 명덕, 한영, 대일외고 등이 있고, 국제고는 서울국제고, 청신국제고, 고양국제고 등이 있습니다. 자, 내신과 면접으로 뽑고 영어 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있고요. 국제 감각이 중요하고요.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고 경쟁률이 높습니다. 외고는 언어 전문가요. 국제고는 글로벌 리더형 인재 양성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과학고랑 영재고를 보도록 할게요. 자, 과학고는 수학, 과학, 인재를 조기 양성하는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학교고, 영재고는 국가 핵심 과학 인재를 양성하는 영재교육진흥법에 근거해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재고는 먼저 지원을 하는 거고, 떨어지면 다시 과학고 지원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운영체계는 시도교육청이 하고 교육부, 과기부 지원으로 전국 단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신, 영재성 검사하고 면접을 하고, 영재고는 서류, 지필, 그다음에 캠프에서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자, 교육과정 고등학교 때 심화 공부를 하고 일부 대학과 연계하면서 3년 과정을 하고 있고, 영재고는 대학 수준의 연구 중심으로 조기 졸업, 논문 작성, 연구실 인턴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과학고는 카이스트나 포항공대 일반 대학도 가고요. 영재고는 주로 이제 과학 특성화 대학교들, 카이스트, 포스텍, 유니스트 등 이공계 중심을 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학교는 한성과학고, 경기북과학고, 세종과학고 등이 있고, 영재고는 서울과학고, 경기과학고 등이 있습니다. 과고는 학업형 기초과학 중심이고, 영재고는 연구형이고 창의성 중심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고는 지역 기반의 과학 인재 양성이고, 영재고는 국가적으로 리더를 양성하는 있습니다. 학업 중심이고, 과학고는 영재고는 연구 중심 성격이 강합니다. 과학고는 고교학점제와 연계해서 진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있고요. 영재고는 이제 AI, 로봇, 데이터 분야 등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사고 이야기인데요. 전국 단위 자사고가 있고 광역 단위 자사고가 있습니다. 공통점은 일반고보다 교육 과정의 자율성이 높다는 거고요. 내신과 면접으로 자기도 학습
전형을 운영하고 있고 진학 실적이 우수하고 상위권 학생이 다수 지원을 하고요. 학교별 특성에 따라서는 경쟁률이 차이가 있습니다. 전국 단위 자사고는 전국 어디서나 지원이 가능하고 광역 단위 자사고는 해당 시도 거주자만, 서울은 서울만 이렇게 되고요. 전국 단위는 기숙사 운영을 많이 하겠죠. 광역 단위는 통학 중심이고 기숙사 운영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전국 단위는 경쟁률과 학비 모두 상대적으로 높고요. 광역 단위는 지역 기반으로 경쟁률은 좀 낮지만 또 통학 비용도 적게 듭니다. 전국 단위는 전국 상위권 학생들이 모인 곳이고 명문 자사고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민사고, 하나고 이런 학교들이 있고요. 광역 단위는 지역 상위권 중심의 학교입니다. 전국 단위는 내신과 면접, 그 다음에 광역 단위는 지역 내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비교과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할 것이냐, 그 지원 자격도 보고요. 내 지역 위치랑, 그 다음에 생활 환경, 나는 기숙사 가는 거에 대해서 좋은지 싫은지, 그 다음에 이 학교는 진학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학교는 민사고, 하나고, 상상고, 포항제철고, 현대총고 등이 있고 광역 단위는 휘문고, 중앙고, 세화고, 현대고, 배재고 등이 있습니다. 전국 단위는 전국 상위권 학생을, 광역 단위는 지역 우수 학생을 중심으로 운영하고요. 두 유형 모두 자기주도 학습 그리고 꾸준한 내신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성화고랑 마이스터고를 가지고 비교를 할게요. 직업 중심 교육의 두 축입니다. 특성화고는 지역 산업 연계에 실무용 인재를 양성하고 있고요. 마이스터고는 국가 전략 산업의 핵심 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는 시도교육청이 주관하고 있고요. 다양한 분야, 상업, 관광, 정보, 농생명 이 외에도 정말 다양하겠죠. 간호, 무슨 말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마이스터고는 교육부, 산업부 협력으로 첨단 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AI, 항공, 로봇 이런 것들. 특성화고는 실무랑 일반 교과를 병행하고요. 취업 또 진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마이스터고는 기업 맞춤형 커리큘럼으로 현장 실습 중심이고 기업이 연계되어 있고 취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성화고는 설린인터넷고등학교, 서울 디지텍 고등학교, 경기 게임과학부 등이 있고요. 마이스터고는 구미전자 전국 마이스터고, 한국폴리텍, 인천 항만 이외에도 많은 마이스터고가 있습니다. 특성화고는 실습을 지원하고 일부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고요. 마이스터고는 등록금, 기숙사비를 무상으로 그리고 대기업, 취업 연계되어 있고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는 취업, 또 전문대 진학 등이 있고요. 마이스터고는 대기업, 공기업 취업 중심이고 평균 초봉이 3,500 정도 된다고 합니다. 특성화고는 넓은 실무형 인재고 마이스터고는 산업에 맞춘 기술 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교학점제 도입, 지역 산업 연계 강화를 볼 수 있겠고 마이스터고는 첨단 기술, 반도체나 AI 중심의 어떤 전문 교육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올해 또 신설된 학교가 있죠. 국방과학고, 네. 방위산업국방과학고인가요? 그런 데가 있습니다. 이거 넘어갈게요. 종로구에 있는 학교를 좀 보면 일반고, 경복, 대신, 덕성 여자, 동성, 경신, 배화 여자, 상명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여자 고등학교 등이 있고요. 특수목적고는 서울과학고, 서울예술고, 서울국제고, 자립형사립고는 중앙고등학교, 특성화고는 경기상업고등학교, 대동세무고등학교, 서일문화예술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자, 경복고는 공립남고고 전통이 있는 학교, 안정적인 학업 분위기고, 경신고는 사립남고 기독교 학교고요. 진학 실적이 우수합니다.
동성고는 사립남고고 학생 중심 진로 교육을 활발히 하고 있고, 대신고는 사립남고 교과 중심 전통 명문 학교로 통합니다. 덕성여고 사립여고 진로 탐색 중심의 예체능이 연계되어 있고, 배화여고는 사립여고 인문예술융합 프로그램, 상명여고는 대학 부속 여고에서 교원 교육이 특화되어 있습니다. 다 남고 여고죠. 남녀 공학이 없습니다. 남고 아니면 여고. 일반 전형 서울 평준화 지역이고, 내신, 그다음에 실기 없고 추첨으로 되죠. 네, 뭐 몇 가지 이런 것들 해봤고요. 종로구 일반고의 강점은 뭐냐? 전통과 혁신이 공존하는 도시며 명문 학군이다. 네. 교통이 좋고 문화시설이 인접해 있고, 100년 이상 되는 전통의 우수한 교사들, 그다음에 여학교들이 있죠. 덕성, 상명, 배화여고. 도심 중심의 입지로 문화예술 접근성이 좋고, 멘토링과 진로 상담이 체계적이고, 내신 관리와 자율 프로그램들이 조화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로구 일반고는 서울 도심 속의 안정된 학업 환경, 전통 있는 진학, 경쟁력으로 평가받는 균형형 명문 학군으로 통하고, 전통과 교사의 전문성과 문화, 인프라로 이야기합니다. 공립과 사립이 조화롭게 있고, 여학생 진로 지원이 강세고요. 입시랑 인성이랑 문화가 함께 자라는 학습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로구에는 특수 목적고를 보면 이제 서울과학고, 서울예고, 서울국제고가 있습니다. 영재학교고요. 전국 단위 모집이고, 서울예술고는 예술계 특목고죠. 실기 중심이고, 서울국제고는 글로벌 교육 중심이고 영어를 중요시 여깁니다. 서울과학고, 영재학교, 서류, 그다음에 지필, 그다음에 캠프 통해서 능력을 평가하고, 서울예고는 실기시험, 내신 보고, 국제고도 내신, 영어를 보고 면접, 출결 점수 등을 보고 있습니다. 120명 정도 뽑고요. 경쟁률은 한 6대1 정도고, 서울예고는 360명에 경쟁률이 높진 않지만 실력이 아주 뛰어난 학생들이죠. 국제고 150명, 경쟁률 한 2.6대1 정도. 서울과학고는 이제 영재학교이기 때문에 카이스트, 포스트 이런데, 그리고 서울예도 가고요. 서울예고, 서울예대, 한예종, 해외예술대학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서울국제고는 서울의 명문 대학들 국제학부랑 해외대학에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앙고를 좀 보겠는데요. 중앙고, 종로구에는 자사고이고요. 후기 모집 고등학교고 추첨을 합니다. 중학교 내신과 출결 봉사를 보고, 전통 명문 사학이라는 거, 진학 실적이 좋다라는 거.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스카이 대학 합격률 60% 수준이라고 하고, 졸업생의 9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는 진학 중심 학교. 그래서 3개년 주요 대학 입학 현황을 보면 고대, 연대, 서울대 이런 인원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학금들이 많은 장학금이 있고, 또 동문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종로구에는 특성화고를 보면요. 경기상업고, 대동세무고, 서일문화예술고가 있고요. 공립 상무계 특성화고이고, 대동세무고는 사립이고, 회계랑 세무, 서울문화예술고는 사립이고 문화와 예술 중심의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경기상고는 청운동에 있죠. 회계랑 금융, 비즈니스 실무 중심이고, 공립학교고 상업계열의 전문성을 띄우고 있습니다. 대동세무는 세무랑 회계, 재무 실무 교육을 하고 있고요. 금융과 세무 진로가 명확하고, 세무회계 분야로 진로가 한정되어 있다는 건 있습니다. 서울문화예술고등학교는 창신동에 있고,
미술, 디자인, 공연, 음악 등 예체능 중심이고 예술계 진로에 유리한 학교입니다. 자, 경기상고는 상업실무 중심의 안정된 커리큘럼, 대동세무고는 금융, 회계가 특화되어 있고 실무 진출에 유리하고 서울문화예술고는 예술 창작 중심 학교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일반고는 이제 거주지 배정이고 내신 중심이고요. 자사고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발하고 학업에 대한 역량과 인성을 보고요. 특목고는 이제 과학고, 외고, 국제고가 있고 전공 관련된 적성을 중심으로 봅니다. 특성화고랑 마이스터고는 이제 진로형 취업 중심이 되겠습니다. 교과 성적이 오를수록 좋겠죠. 와서 잘할 친구를 좋아합니다. 잘했는데 떨어지는 거는 좀 불안정하죠. 갈수록 잘하는 거를 좋아하고요. 세트, 교과와 연관되어서 얼마나 열심히 탐구하고 태도가 어떤지, 비교과, 내 꿈과 전공과 관련해서 어떻게 연계되어서 활동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모님들 진로에 대한 막 강요하고 이런 것보다 아이도 내 꿈 찾고 싶어 해요. 뭘 하면 좋을지. 여러 유형이 있겠죠. 어떤 애들은 다 좋아하는 아이도 있고 어떤 애들은 나는 다 싫다는 아이도 있고 근데 그 아이들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같이 속도를 맞춰주시고 탐색하는데 옆에서 도와주시고요. 과정을 칭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입시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를 잘 선택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학생의 가능성이 빛나는 길, 그 길 함께 우리가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네, 세계 중심인 종로, 교육의 중심인 종로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이 가운데서 열심히 공부하고 빛을 발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따 질문 받을게요. 고맙습니다. 예, 어머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단국대 사범대학교 교직교육과의 조원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 앞에서 우리 김충식 대표께서 고등학교 유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네요. 생각보다 많은데요. 종로구에도 고등학교가 많고 아마 지금 중학교 자녀분들을 두셨기 때문에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이제 말씀드려야 될 내용은 중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선택해서 과연 고등학교 생활을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철저한 입시적인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어떤 교육 얘기가 아니고요. 입시적 관점에서 아마 대다수의 아이들은요 일반고를 선택하겠죠. 그래서 이제 일반고를 선택해서 고등학교 생활을 어떻게 나가고 결국에 최종적으로 그놈의 대학, 그죠? 역시 고등학교는요, 뭐니 해도 대학입니다. 고등학교에 지금도 뭐 가보시면 당연히 아이들은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입시와 관련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을 통해서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에 가서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주요 연구 분야가요 대입 정책이고요. 지금 뭐 2028 그리고 뭐 학점제 관련해서 다양한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중간중간에 지금 하고 있는 연구들을 가지고 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정말 소중한 시간을 내주셨기 때문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중학교 자녀분들도 계시지만 고등학교 자녀분들 같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이제 11월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이제 상담이 있거든요. 종로구청에서. 그래서 오시면 제가 이제 상담을 할 텐데요. 고등학교 선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대학 입시를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준비해 볼 수 있을까에 대한 컨설팅을 하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뭐 대학에서 사범대, 그러니까
교사가 되려는 아이들을 데리고 강의를 하고 있지만 입학처에서 책임 입학사정관을 오래 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입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요, 첫 번째는 대입 전형. 아마 뭐 유튜브에 이 입시와 관련된 것들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봐도요, 좋은 정보도 있지만 너무 정보가 많다 보니까요, 복잡해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한 30분 동안 말씀을 드리면서 단순하고 좀 쉽게 풀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입 전형,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학 입시가 좀 바뀌어 나갈지, 그리고 가장 핵심인 2028 대입제도 개편 들어보셨죠? 이제 9등급이 5등급이 된대. 그래서 1등급이 기존에는 4%였는데 10%로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의 지금 중학교 자녀분들이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이 5등급 체계 성적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요. 뭐 저는 지금 대학에 소속이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도요,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굉장히 좁혀진 이 5등급 체계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어떻게 선발을 해야 될지 고민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2028에서는 이제 등급 체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2022 개정교육과정은 고교 학점제입니다. 아마 어머님도 들으셨듯이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많이 힘들대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더 힘들대요. 여러 가지 지금 과목을 선택하는 부분들이 넓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학교생활기록부.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요, 1학년 때부터 학생부를 준비합니다. 그 저희가 이제 뭐 당국 때도 그렇고 이제 합격한 학생들 학생부를 쭉 페이지를 세다 보면 보통 25장에서 30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떤 라이팅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제 학종과 평가 방법과 학교 생활 기록부를 어떻게 좀 준비하면 좋을지 쉽게, 정말 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종도 그렇고요, 생활 기록부를 조금 더 깊게 얘기하다 보면요, 너무 어려워져요. 원래 입시는 굉장히 단순해야 되는데 정말 앞으로 입시는요 더 복잡해져요. 저는 연구자 입장에서도 너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고등학교 1학년들의 입시 변화는요 굉장히 많습니다. 저 같은 전문가도 복잡해지는 상황인데 이런 일반 어머님들 그리고 학생들은요 더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은 이제 고교 선택 전략인데, 저는 뭐 앞에서 우리 김치기 대표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내신 잘 받는 학교 가는 겁니다. 중학교 학생들은요. 이 9에서 5등급 체계로 바뀌었을 때는요 내신이 훨씬 중요하죠. 물론 애가 능력이 돼서 특목고 영재 가면 좋죠. 근데 대부분은 일반고 그리고 자사고를 가지고 고민을 할 거예요. 특히 광단위 자사고냐 아니면 지역에 거점돼 있는 자사고라든지 이게 고민일 거예요 아마.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자사고를 좋아합니다. 특히 전국 단위보다는 광단위의 자사고를 좋아하는 이유는 입시와 굉장히 결을 같이 해요. 대입 전형이라는 게 교과도 있고 종합도 있고 논술도 있고 수능이 있는데, 이런 자사고들은요 이 네 가지를요 같이 준비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자사고를 좀 눈여겨 보시고요. 물론 능력이 되면 과거 영재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일반고를 갈 텐데, 일반고의 포인트는 일반고 안에서도 내신을 잘 받는 일반고가 있고요, 내신이 어려운 일반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포인트로 해서 고등학교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자, 먼저요, 이제 대입 전형을 말씀드리기 전에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요, 1단계에서부터 5단계 요 과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학년 학생들이 가장 힘든 것은 진로가 없어요. 너 좋아하는 거 뭐냐 하면은, 자기도 바빠요, 선생님. 이런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선택 과목을 1학년 2학기 때 정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말을 선생님들이 합니다. 빨리 진로를 선택해야 된다. 진로가 선택이 돼야 선택 과목과 학생부를 준비할 수 있어.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어쨌든 이 진로가 명확한 아이들은요 특목고 가는 거고요. 아직 잘 모르겠다 이런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일반고에 많이 옵니다. 그리고 1학년 때 한번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진로 목표를 설정하고 뭐 이런 검사를 많이 합니다.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일단은 검사지를 통해서 어떤 성향인지를 파악을 하죠. 인문이냐 자연이냐를 처음에 이제 선택을 하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점점 좁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직업 정보.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 직업 정보를 탐색하라고 하면요 유튜브를 찾아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알아가기도 하는데 제가 해본 바로는요 그 직업인을 만나보는 게 가장 좋아요. 할 수만 있다면 전화 통화라도. 내가 비행기를 조종하는 파일럿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 실제로 만나보거나 만나보면 이 파일럿이 뭐가 어렵고 뭐가 좋은지 이런 과정들이 가장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자벌드나 이런 데 가서 체험해보는데요. 글쎄요 그런 직업 정보는 결국에 직접 만나보는 쉽진 않겠지만요. 그렇게 해서 요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 및 학과를 탐색하고요 과목을 선택하게 되고 진학 정보를 찾아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한국대학교에 내가 특수 교육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특수교육과가 있는지, 그리고 특수교육과가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만나면요 이런 방식으로 너희들이 앞으로 3학년 때까지의 설계를 해보자 이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하지만 가장 어렵습니다. 나의 진로를 찾는다는 거. 어머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진로는 바뀝니다. 바뀌어요. 결국에 언젠가는 무언가를 하면서 살고 있겠지만 계속 바뀌는 과정이라는 게 힘든 것 같고요. 대입 전형은 어머님들 다 아시는 얘기지만 교과가 있고 종합이 있고 논술이 있고 정시가 있습니다. 교과는 말 그대로 내신 등급, 그죠? 어머님들 기억나시죠? 내가 국어를 열심히 했어. 그래서 몇 등급을 받았는지. 그냥 쉽게 교과 전형에서는요 내신을 가지고 선발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 연대, 고대를 가려면 최소한 저희 컨설팅 입장에서는요 1.5를 얘기합니다. 서영고를 가려면 최소한 1.5 정도의 등급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가혹하죠. 서영고를 가려면. 하지만 서울 지역을 벗어나서 수도권으로 쭉 내려갈수록 입시 결과는 쭉 떨어지게 돼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대학의 서열은요 안 바뀌어요. 죽어도 안 바뀝니다. 서영고, 서성한, 중경외시라고 하는 게요 어머님들이 서열이라고 알고 계시지만 결국에 그 대학에서요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환원율이에요. 정확히. 서울대는 한 해에 5천만 원 이상을 1인당 학생들에게 투자를 해요. 연대, 고대가 4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쭉 당연히 학생 입장에서는 나에게 많이 투자해주는 대학에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과 같은 경우가 이제 앞으로 내신만 보는 게 아니라 정성 평가를 한대요. 그래서 복잡해지는 겁니다. 내신만 보면 되는데 이제 9에서 5등급으로 가니 1등급이 많아졌잖아요. 변별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에다가 정성, 막 세특을 보기도 하고요. 과목 선택을 제대로 했는지 보기도 하고 이런 게 들어간다는 거죠. 현재 11개 대학들이 건대, 동대를 필두로 해서 이렇게 선발하고 있는데 앞으로 점점 많아질 거예요. 이제 2028은 내년 상반기에 모든 대학들이 발표하는데요. 아마 서울 소재한 대학들은요 교과 전형에다가 정성을 도입을 할 겁니다. 입시가 또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종합 전형은 저희가 뒤에서 많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내신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오해하는 게 학종 입시 결과를 보면은요 이 교과보다 조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왠지 성적은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내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적이 되는 아이들이요, 뭐 세특이고 뭐 과목 선택이고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학종은 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논술이 있습니다. 논술은요 앞으로 늘어납니다. 특히 이 논술은요, 그 N수생들, 재수하는 친구들한테는 또 기회이기도 하고요. 이 논술은 앞으로
대입에서 이제 변수이긴 하지만 지금보다는 분명히 늘어날 거예요. 어떻게든 대학은 변별을 해서 선발을 해야 되기 때문이겠죠. 자, 수능이 문제입니다. 수능이 현재 서울 소재 대학들은 40%를 선발해야 돼요. 그러나 요 룰이 이제 깨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수능은 지금보다는 덜 뽑을 것 같은데 정확한 건 내년 상반기에 이제 발표가 되니까 과연 수능으로 기존처럼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40%를 선발하게 되는데 이 비율이 아마 좀 줄을 거라고 예상은 이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에 와서 교과가 유리하냐, 종합이 유리하냐, 논술이 유리하냐, 수능이 유리하냐 이거를 찾아가는 건데요. 대부분의 1학년 학생들은요 종합을 준비합니다. 종합을. 그래서 학생부를 창체며 세특이며 수행이며 이런 것들을 준비하다가 1학년이 지나면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아, 안 되겠다. 그러면 뭐 논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나는 정시, 수능만 할 거야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수능도요, 이제 수능으로만 선발하지 않을 거예요. 이미 서울대 연대고대는요, 수능 플러스 학생부를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내가 수능만 잘해서 또 대학 갈 수 있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입시는요, 정말 안타깝게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복잡해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 아시는 얘기죠. 수시는 6회 지원이고요. 정시는 가군, 나군, 다군 3회 지원할 수 있습니다. 27학년도 모집인원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수시가 이제 80이고 정시가 19.7. 굉장히 수시가 높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비교해 보면요.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요. 종합하고 수능으로 많이 뽑아요. 그 중간에 교과가 있는 거고 지방으로 갈수록 손쉽게 선발할 수 있는 교과 전형으로 많이 선발을 하게 됩니다. 이건 뭐 대학에 천안 이하는 지금 생존이 걸려 있거든요. 천안 이하의 대학들은요 입학할 때 아이패드만 2-3개씩 줘요. 이미 모집 대학을 선언했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선발 대학과 모집 대학이 있는데 천안 이하의 대학들은 지금 모집 대학입니다. 모집해서 어떻게든 학교를 운영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대학 가기 쉬워진 거잖아요. 그런데요 대학 입장에서도요 최근 경쟁률을 보면은요 서울 소재 있는 대학들은 더 올라갔어요. 학령 인구는 떨어지고 있지만 지방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요 인서울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요 굉장히 기뻐요. 굉장히 걱정했거든요. 학령 인구 떨어지면서. 그러나 경쟁률은 더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힘든 거죠. 왜냐하면 눈높이는 다 서울에 있거든요. 점점 무너지지만 서울 혹은 수도권에 있는데 지방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올라오니까 수도권까지의 대학들의 경쟁률은 이미 10대 1, 20대 1을 넘어가고 있는 거죠. 27학년도 주요대 입학 선발률을 보시면요. 여기 이제 건대서부터 쭉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종합하고 수능으로 많이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종합을 준비하는 거예요. 일단은 나는 서울에 있는 대학 갈 거니까. 그리고 많이 선발하잖아요. 지방보다는. 그래서 아마 이런 지표의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자, 2028 대입조대 개편을 좀 말씀드리면 9에서 5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요. 상대평가하고요. 절대평가를 같이 준대요. 교육부가 굉장히 엄청난 아이디어를 이제 내서 이걸 얘기했는데요. 대학은요 상대평가 쓸까요? 절대평가 쓸까요? 상대 씁니다. 상대. 같은 과목에 성적이 상대평가도 들어오고 절대평가도 같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리고 대학이 알아서 쓰라고 이제 던져놓은 상태인데요. 지금 2028 관련해서 대학들이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상대 쓰겠죠. 근데 이제 경희대가요 특이하게 우리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 면접을 안 보는 서류형을 만들고 서류형의 경우에는 이 절대평가 A서부터 E까지의 점수만 확인하겠다. 뭐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대신에 수능 최저 볼래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과가 종합처럼 되고 종합도 약간 교과처럼 되고 현재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산을 해보니까요, 이게 지금 기존에 2, 3학년 학생들 1등급 4%, 7, 12 쭉 해서 이제 9등급제인데요. 이제 개편안에 따르면 5등급으로 잘라지고 2등급까지가 보통 24% 누적 범위 이렇게 계산이 되거든요. 결국에 평균 학생이 받는 등급이 올라가고 경쟁이 완화되는 대신에 변별력. 대학의 관심은요 오직 하나입니다. 대학에 와서 공부 잘하는 애들. 그런 애들을 찾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변별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내신에다가 그 외에 다른 전형 요소를 굉장히 강화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대가 앞장서서 얘기했어요. 우리는 면접을 지금보다 훨씬 강화해서 앞으로 선발하겠다. 그랬더니 이제 또 뭐 연대 고대 따라가죠.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내신이 완화됐다라고 하지만 대학 입장에서는 면접을 더 강화시키고 논술로 더 많이 선발하게 되고 이런 결과가 앞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게 복잡해졌어요. 저도 지금 복잡할 정도니 일반 분들이 얼마나 복잡하겠냐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그래프로 이제 비교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상대적으로 내신 1등급 받는 학생이 증가하면서 그 변별이 낮아지겠다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의 서류 정성, 뭐 세특도 확인하고 선택 과목도 확인하는 내신 플러스 서류 정성을 쓰고 종합 전형은 면접을 강화하고 뭐 선택 과목이라든지 세특을 강화해서 평가하겠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목소리가 한 목소리를 하고 있는 걸로 이제 확인하고 있는데요. 중하위권 대학은 아무 상관없대요. 우리는 전혀 지장이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요게요. 이제 현재 고등학교 학생들의 성적 체계 그리고 이제 1학년 학생들 2, 3학년 1학년인데요. 내가 이제 국어를 공부를 하게 되면 현재 2,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원점수가 나오고 과목 평균 표준 편차가 나옵니다. 그리고 성취도, 수강자 수, 석차 등급이 나오죠. 대학이 좋아하는 지표는요 특히 학종 같은 경우는요 표준 편차를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 일반고는 한 20 나오거든요. 저희가 통계를 내보면 일반고는 20에서 25 내외이다 보니까 잘하는 애들은 잘하고요. 주무신 애들은 확실히 주무십니다. 이게 일반고의 대표적인 표준 편차의 값이거든요. 그러나 특목 자사로 가면은요, 막 5, 6, 7 막 이렇습니다. 그리고 자사고로 가면 10 내외로 나오고요. 그만큼 잘하는 애들이 옹기종기 모여져 있기 때문에 낮게 나와요. 이 지표가. 그러니까 대학은 학종 평가할 때요, 굉장히 이런 표준 편차를 열심히 봅니다. 왜냐? 현재 고교 명도 보이지 않거든요. 뭐 중앙고인지 다 블라인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고등학교의 유형을 볼 수 있고요. 그 고등학교의 수준을 간파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이 표준 편차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학이 멘붕이 온 거죠. 그래서 2028 발표됐을 때 표준 편차를 안 주겠다라고 이제 교육부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건 원점수 과목 평균 성취도, 분포 비율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 표준 편차는 없어지게 되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9단계에서 5단계 가고요. 표준 편차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증가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입학사정관으로서 표준 편차를 보면서 굉장히 평가를 열심히 했는데 이 지표가 없어진 것은 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나 아무래도 이런 원점수하고 과목평균 이런 것들을 유추해서 평가를 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 1학년 학생들 만나면 원점수 신경 써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1등급이라도 원점수가 높은 원점수가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이제 대입제도 개편 전망인데요. 수시 같은 경우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결국에 내신만 보는 게 아니라 내신에다가 서류 정성 평가. 이미 서울에 있는 10개 대학, 뭐 건대, 동대 다 이미 교과에다가요. 서류 정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보통 구청에서 컨설팅을 많이 하거든요. 지자체에서. 굉장히 헷갈려요. 내신 등급의 범위는 분명히 합격될 수 있는데 서류 정성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신상으로는 분명히 건대 들어갈 수 있는 내신 범위인데 떨어져요. 그러니까 서류 정성 30%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종합은 역시 면접을 강화하겠다 그런 쪽으로 이제 방향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합에는요 보통 수능 최저를 안 거는데요 이제는 건대요. 네, 죄송해요. 복잡해집니다. 자, 수능도 이제 개편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원래 우리가 수능에서 원했던 것은 오지선다형의 객관식 이거를 OECD 국가들 중에 하는 나라는 이제 없거든요. 그런데 수능에서 아직도 오지선다형의 객관식은 그대로 가고 이렇게 그동안 공통 선택했던 것을요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이제는 선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국어가 이렇게 공통으로 수학도 공통으로 다 보는 거죠. 뭐 문과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다 시험을 보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사탐 같은 경우가 통사 통과를 시험 봅니다. 이 통사 통과는요 고등학교 1학년 시험범위거든요. 그래서 이제 1학년 학생들이 통사 통과를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2학년 3학년 때는요 국어 영어 수학 공부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보면 굉장히 그동안 선택 과목의 유불리가 굉장히 수능에서 문제가 있었지만 그 부분은 해결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학 입장에서는요 얘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수학이 여기에 미적분 2라든지 기하가 들어가기를 원했는데 심화 수학이라고 하죠. 빠졌기 때문에 서울대가 수능 100을 안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학생부에서 그런 과목들을 들었는지 확인하고 성적을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능 100은 역사 속으로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결국에 내가 정시러야 뭐 이런 거는 이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상담할 때 보면 학교 그만두고 싶다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뭐 제가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네가 나중에 사회 나가면 너를 만나는 사람들은 너가 나이가 다 많은 선생님들이야. 학교 선생님과 관계도 중요하고 다 배워나가는 게 많아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뭐 검정고시 보겠다 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확실히 좀 그만두겠다는 아이들이 늘어나는 것 같긴 합니다. 자, 이미 수능 전형주 서류 반영하는 대학들은요 고려대, 서울대, 연대, 한양대 그리고 뭐 군대까지 지금 발표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정시 같은 경우는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그 정도 심화 수학이 폐지됐기 때문에 원래는 심화 수학을 늘려고 했었어요. 수학 범위에다가. 그래서 이제 개편하는데요, 굉장히 히스토리가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개정교육과정인데요, 2022 선택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학점을 이수하는 건데요. 시간이 되게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들만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현재는 2015 개정교육과정은요 1학년 때 아이들이 공통 과목을 듣습니다. 그리고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을 2, 3학년 때 하죠. 그리고 보통 3학년 1학기 때 진로 선택 과목을 하게 되고 여기 물투, 화투, 생투, 지투가요 진로 선택 과목이에요. 그래서 얘는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물으셔도 되죠, 뭐 이제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에게 닥칠 2022 개정교육과정은요 벌써 프로예요. 과목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1학년 때 공통 과목을 이렇게 듣고요. 이제 국수형 사과에 대한 공통 과목을 듣고 2학년, 3학년 때 일반 진로 융합 선택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공대를 가겠다,理工학과를 가겠다라고 하면 물리학을 들은 다음에요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를 이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학들이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기계공학과 오려면 물리학하고 역학에너지, 전자계학이 들어야 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선택할 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자연계열은 굉장히 명확해요. 수학이나 과학이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되는지. 그런데 인문은 좀 넓혀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고교학점제 현실입니다. 보통 교과만 150개가 넘는데요. 이런 과목들을 과연 정말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을까? 그런 점도 한계점인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듦을 함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교육부에서요, 대학한테 요청했습니다. 빨리 아이들 선택 과목 해야 되니까 발표해라. 그래서 최근 2달 사이에요, 모든 대학들이 두루루루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중앙대가 이렇게 발표했어요. 기계공학부 같은 경우는 일반 선택은 물리랑 화학을 하고 진로는 미적 2 기하를 해야 돼. 진로 선택은 이런 과목을 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미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요, 이런 자료를 보면서 선택을 어느 정도 했어요. 시간에서 다 말씀 못 드리지만 보통 이제 자연계에서 어떤 과목들을 선택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거고요. 자, 요거는 경희대학교입니다. 경희대학교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경희대학교도 각 학과에 따라서 어떤 게 핵심 과목이고 권장 과목인지를 발표를 했죠. 전년 대비해서 어떻게 바뀌었습니다라도 보여주고, 경희대는 그냥 가점, 감점을 하겠대요. 굉장히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2028 선택 과목 발표한 대학들을 보면요, 굉장히 두루뭉실해요. 이렇게 과목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국어 교과 그리고 영어 교과 들으면 돼요, 이렇게 발표한 대학도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평가 들어가면은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고교학점제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발표를 잘 안 하고 있는데, 아마 실제 평가가 들어가면 이렇게 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그리고 앞으로 고등학교가 되는 학생들은요, 선택 과목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 중에 하나인데요. 고교 내신 변화 내용들이 학종 학업 능력 평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고 하는 거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5등급제, 특히 표준 편차 미제공, 그리고 학생의 수강 과목 수가 증가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연구 중인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연구를 통해서 이제 결론을 제시하는 과정들이 있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참고 삼아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대입 지원 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머님들이 특히 고등학교 자녀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진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우리 앞에서 김충식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정한 부모님이 되셔야죠. 다정한 부모님. 근데요, 저도 지난주도 이제 강동구청에서 콘서팅을 하는데 어머님하고 학생이 같이 왔어요. 근데 막 제 앞에서 막 싸워요, 서로. 왜 싸우는지 들어봤더니 엄마는 모르면서 뭐 이런 얘기 자꾸 하라고 그러고, 누가 지금 1등급이 중요한지 몰라? 왜 자꾸 1등급 받으래? 막 이러면서 아주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 앞에서 막 두 분이 이제 그러는 거 보면서 굉장히 쉽지 않다. 어머님들이 어느 정도 진학을 알고, 특히 학종을 알면 아이들을 함께 하셨을 때 뭐 여러 가지 수행 주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함께 할 수 있을 텐데, 학종의 메커니즘을 잘 이해 못하면은요, 애가 짜증내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기왕 이제 학부모님 되셨잖아요, 어렵게. 그래서 앞으로 학종이 어떤 전형이고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좀 눈여겨보실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강동구청에서 올해 이제 콘서팅하면서 컴퓨터공학과에 지원시킨 사례인데요. 이제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고3이 됐을 때도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이렇게 성적을요, 주요 과목 위주로 몇 등급이 나오는지를 확인합니다. 자연계 같은 경우는 국수형 사과를 보고요, 인문은 국수형 사를 봅니다. 그래서 요 학생도요, 먼저 이렇게 성적의 지표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도 함께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학생이요, 이제 학종으로 이제 이런 6장을 자기는 쓰겠다라고 제 앞에서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6학종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요 6학종은 거의 안 써요. 잘 트렌드는 교과 전형 한 3-4장에다가 종합 2장 정도. 그러니까 내신, 그러니까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예측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왜냐면 내신 성적 가지고 지원하는 거니까 그 내신의 범위가요 크게 바뀌지는 않기 때문에 내신으로 합격할 수 있는 범위의 대학을 한 2-3장 잡고 학종은 지르는 카드죠. 왜냐면 학종은 내신에다가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보고 이렇게 학생이 이제 요 6장을 써왔는데요. 첫 번째 확인하는 게 올해 몇 명을 선발하는지, 물론 전형도 보고요. 경쟁률, 3개년 6개월. 그래서 보통 70% 컷을 확인하면서 이 학생의 내신 성적과 비교해 보고 전형 방법 보고 수능 최저 있는지 없는지 보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저희들이 이제 추정하는 등급이고 성적, 이 학생의 성적 그리고 중요한 게 이거죠. 학생부에 대한 평가.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이요 지금은 컨설팅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이 학생부가 여기서 가장 내가 A 정도의 학생부인지 B인 정도의 학생부인지를 알아야만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학년 때부터 이제 준비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결과 추천을 해주거나 이 학교는 절대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 방식은요 앞으로 뭐 중학교 학생들도요 고3이 됐을 때 거의 같은 방식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종합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교과를 찾아야죠. 너의 내신 등급과 전년도 혹은 3개년 대학들의 입결을 보면서 과연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들이 어떤 대학인가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선택은요 일단은 내신 잘 받는, 내신 잘 나오는 학교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반고 가면 날아다니는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현혹되지 않고 꿋꿋이 공부를 하면 좋겠죠. 그것도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내신을 잘 받을 수 있는 학교에 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그 대학에서 이제 학종은요 이렇게 학업, 진로, 공동체 역량으로 평가하는데요. 유튜브에 너무 많은 말들이 있는데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요, 학업 역량은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는데요. 요거는 주요 교과를 봅니다. 인문은 국영수사, 자연은 국영수과학. 그래서 그걸로 줄을 세워요. 그거를 대학의 서류 평가 시스템에서 해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생활기록부를 읽어보는데요. 첫 스타트는 주요 교과 성적순으로 줄을 세우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소팅을 한 다음에 시작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업태도 탐구력은요 세특 보는 겁니다. 쉽게. 세특이 뭔지 아시죠? 아이들이 수업을 열심히 뭐 듣기도 하고 수행도 하고 주제 탐구도 하게 되잖아요. 그거를 보고 학업태도가 있는지 탐구력이 있는지를 A+D까지 7점 척도로 평가를 매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로 역량은요. 네가 기계공학과 지원했어? 그럼 물리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리고 그 물리의 성적이 어떤지, 세특의 내용은 어떤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진로 탐색과 활동과 경험은요, 창체라고 들어보셨나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보셔야 돼요. 막 창체를 뭐 여기서도 보고 여기서도 볼 것 같지만 실제로 평가할 때는 그렇게 되면 잘 정립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학업태도와 탐구력은 주로 세특에서 보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얘를 이제 창체,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진로 활동을 보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 역량 4가지가 있는데요. 이것도요, 결국에는요, 제일 중요한 게 출결입니다. 요새 출결이 엉망인 친구들이 있어요. 너무 반가워요. 가뜩이나 평가하기 어려운데, 위인전 결석 지각이 많다라는 거죠. 땡큐죠. 너는 그 정도로요, 출결은 굉장히 중요한 지표예요. 어머님들이 학생부 봤을 때 이거는 정말 그냥 내가 봐도 페널티 줄 수 있겠다. 굉장히 좋은 지표입니다. 그런 게. 따라서 공동체 역량의 성실성은 출결을 보는 거고요. 리더십은 반장했는지, 동아리 기장했는지 그런 거 선생님 해야 되나요? 물어보면 저는 하라고 해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나한테 안 맞아. 나는 나대는 것도 싫어하고 그냥 조용히 공부하는 것만 좋아하면 교과 전형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좀 나대는 거 좋아해. 뭐 이러면 이제 종합 준비하는 거죠. 저희 단국대학교에 학생회가 10명이 있는데요. 제가 가서 물어봤거든요. 너희 무슨 전형으로 들어왔어? 그랬더니 10명 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야, 고등학교도 좀 나대더니 대학에 와서 좀 나대네. 열심히 나대.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활동적이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전형을 선택할 때도 성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앉아서 묵묵히 공부하고 차분한 친구들은 교과 전형하는 겁니다. 그 친구까지 막 종합하라고 하면 힘들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하시면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생활기록부인데요. 고등학교 학생들 생활기록부인데 이제 이거는 뭐 드릴 말씀은 많지만 이제 뭐 중요한 건 이제 교과학습 발달 상황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고요. 저희 상당 보시면 말씀드릴게요. 상당 보시면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역시 고등학교 1학년이 됐을 때 그리고 중학교 학생으로서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는 제일 중요합니다. 자, 참체 중에요. 자율활동이라고 있습니다. 이 대학의 사정관들이 생활기록부를 읽으면서 평가하는데 가장 먼저 보는 내용이 순서상 자율활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서 이런 A 학생의 자율활동이 있습니다. 학급 회장을 했고 뭐 어쩌고 했다고 읽어보시면은요 꽤 열심히 한 친구고요. 반면에 이제 B 학생 같은 경우는요 전공 독서 탐구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요 경영학과 지원한 학생인데요. 어머님들이 이 A 학생과 B 학생을 평가했어요. 경영학과 교수로서 누구를 만나고 싶으세요? 없으시대요? A 학생과 B 학생 중 어떤 학생을 만나고 싶으실까요? 한번 읽어보시죠. B. A 학생도 못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열심히 학교 생활을 했는데 이 자율활동은 보통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주로 쓰십니다. 선생님들이. 대부분의 학종은요 대학의 교수들이 평가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건 무슨 입학사정관들이 선발한다라고 하는데 채용 입학사정관은 몇 명 안 되고요. 대부분 전공 교수님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경영학과 학종을 평가할 때는요 경영학과 교수님들이요 입이 대빨 나와서 옵니다. 바빠 죽겠는데 이거 시킨다고. 그런데 애가 고3이면 꼭 오세요. 나 알아서 올게요. 막 이러고 자신하세요. 그렇게 이제 교수님들이 오셔서 평가하는 거예요. 거의 80%는 대학의 교수들이 전공 교수들이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경영학과 교수는요 B학생을 면접에서 보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부 중에 참체, 자율, 동아리, 진로활동은요 전공 중심으로 쓰는 거예요. 열심히. 거의 1학년 때부터 시작하는데 1학년 때부터 그렇게 하는 친구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1학년 생활기록부는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2학년, 3학년부터는 구체적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수들은 이제 B학생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죠. 막 이런 책도 있고 아이들이 책 읽는 거 싫어하는데요. 책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머니들이 이제 참체, 진로를 선택하고 최소한 2학년서부터는 전공 중심으로 이런 독서 활동이라든지 탐구 활동 중심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탐구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상담 오시면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자율활동 기록이 얘인데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교과와 연계되는 걸 좋아해요. 사정관들은요 전반적으로 네가 교과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가지고 하는 활동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들 중에 어디에 좀 호기심이 더 생겼니?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6가지가 잘 있었을 때 대학에서 훨씬 평가할 때 자신감을 갖고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아리 같은 경우도요. 이제 막 동아리 같은 경우도 모든 학생들이 이렇게 써지는 건 아닙니다.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한 1번서부터 6번 역량까지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되는 거죠. 생활기록부가 굉장히 중요해졌고 굉장히 모두 다 잘 쓰세요. 네. 상향 평준화됐다는 말씀 들어보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꾸 제시가 되는 거죠. 진로활동은요, 1학년, 2학년, 3학년 연계해서 미친 애가 아니고요. 이렇게 하는 애들이요 많이 있습니다. 1학년 때 했던 주제를 가지고 생명이나 이제 화학 쪽 주제를 가지고 2학년, 3학년 스토리를 만들어요. 그 아이들 만나면 제가 어떻게든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쉽지 않아요. 하지만 2학년, 3학년 거라도 이렇게 연계해서 대학의 사정관들이 왜 좋았냐면요. 대부분 읽다 보면 재미없는데요. 그나마 이런 건 재밌어요. 뭔가 스토리가 있고 지식을 확장하고 연계한 것들은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로 활동을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봉사는 예전만큼 중요하진 않습니다. 봉사 옛날에는 봉사왕 이런 게 있었어요. 300시간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개인 봉사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택인데요. 선생님들이 1년 동안 지켜보고 추천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 역량, 학업 역량, 진로 역량 세 파트가 골고루 있으면 대학에서 좋아합니다. 역량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아들 삼고 싶다, 며느리 삼고 싶다 이런 거 쓰셨어요. 그런 라이팅을 읽다 보면은요, 굉장히 와 선생님 이 정도로 실래? 뭐 그랬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제 그런 문구들은 잘 안 보이고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통해서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쓰시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선생님들이요 혜택은요 잘 써주세요. 싸가지 없다고 쓰시는 분은요 거의 없고요. 눌려 돌려 쓰는 경우가 있죠. 뭐 어떤 성향을 언급한다든지. 그러니까 학종 같은 경우는요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가요 그래도 좀 좋아야죠. 그리고 학생이 본인의 장점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선생님과의 관계, 그죠? 사회 나가면 나 일 시키는 사람은 나보다 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에 선생님과 관계를 잘 만드는 것도 앞으로의 사회생활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중요한 공부의 시간이 든다는 의미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특인데요. 세특은 뭐 시간 관계상 이제 수업에 대한 내용을 쓰는 건데요. 요게 교육부에서 선생님들한테 세특 이렇게 쓰세요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13년에. 여기 보시면은 다항식 사칙연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성취 수준을 파란색으로 쓰고요. 수행 과정과 결과, 역량, 교사 총평까지 쓰는 거죠. 이게 FM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쓰는 선생님 없습니다. 선생님들이요 이렇게 절대 못 써.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네 가지를 봤는데 대학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역량을 많이 보려고 해요. 역량을. 평가자 입장에서는요 역량이 눈에 훨씬 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설문이라든지 교사와 사정관들 연구하다 보면은요 확실히 사정관은 역량, 선생님들은 교사의 평가와 관련된 수행 과정 뭐 이렇게 항상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데요. 평가자는 역량을 좋아합니다. 변별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바람직한 세특 요거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면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국어 세특입니다. 한용운의 님의 침묵에 대한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세특을 쓰셨는데요. 제가 왜 수행평가에서 우리 학생들이 지적이심을 발현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더 공부를 해야 되는지 탐구력을 보여줘야 되는지가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파란색이요 이 학생이요 수행에서 뭔가 더 조사하고 뭔가 더 비교해 보면서 좀 더 다양한 지적의심을 보여줬다라는 거거든요. 같은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수업을 받았는데 학생의 수행평가에 어떤 식으로 참여했는지에 따라서 이런 파란색 글씨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대학 입장에서는요 어쩔 수 없이 이 파란색 글씨를 좀 더 눈여겨볼 거예요. 이제
1등급이 10%까지 넓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시뮬레이션 해보면 서울소재대학은 무조건 1등급이어야 돼요. 그러면 1등급 안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찾으려면 이런 세특을 보면서 변별을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이제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학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요 앞에 이렇게 어떤 탐구의 동기를 쓰는 방식들을 최근에 이제 대학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좀 탐구 동기 썼으면 좋겠다. 그래야 면접에서도 훨씬 물어볼 상황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의미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뭐 이것도 넘어가고요. 연구 내용인데요. 예. 그 단국대 의대 평가했던 내용인데요. 제가 시간에서 다 말씀 못 드렸기 때문에 사진 열심히 찍으시고요. 집에 가서 보실 거죠? 대부분은 그냥 안 보시던데, 예.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이런 근거로 통과를 하고 있구나라고 좀 감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국대 의대 들어갔던 사례니까요. 사진 찍으셨으니까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써서요. 저는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요.